느끼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다른 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자는 자궁등이 있고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있죠. 그래서 여성 노인은 일단은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보시면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점 감퇴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성교가 어렵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폐경이 들면은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지고 다 안 좋은 말들만 나오잖아요. 노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윤활적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성교가 어렵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성욕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편견은 없애라 이런 뜻에서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이유, 그것은 질의 수축으로 쪼그라드는 그 수축 때문에 분비물이 자꾸 저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분비물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세균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염에 예민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빈뇨, 요실금, 야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에서 올 수 있는 그 요실금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인데 이 뜻을 알아야 된다 해서 159페이지에 빈뇨증과 요실금, 야뇨증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빈뇨는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을 계속 가는 증상들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24시간 동안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바뀌었어요. 8번 이상 가면 무조건 빈뇨라고 우리가 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실금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눕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야뇨증은 이것도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원래는 이제 자주 이런 말을 썼는데 개정이 돼서 한 번 이상 꼭 일어나시면은 야뇨증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한 번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실게요. 예. 원래 뭐 2번 이상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한 번 이상 가면은 그러면 밤에 물 먹지 말고 자라는 얘기가. 일단 그리고 남성 노인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발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의 페니스에 동맥혈관이 많다. 그래서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은 동맥 페니스에 있는 국한되어 있는 그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 써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니까는 한두 명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노인들이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몇 명 빼놓고는 뭐 거의 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이 겪고 있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이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요실금의 이유를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잔뇨랑 들봉구 같은 느낌 계속 남아있대요. 이 잔뇨랑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잔뇨랑이 왜 있냐니까 방광 용적이 250ml로 작아져 있는 상태가 이제 남성의 이제 비뇨 생식기에 이제 노화예요.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감소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근력 저하로 방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계속 이제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 소변이 바로바로 이렇게 비워지지 않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고 외워야 되는 것은 여기서 160페이지에서 요실금의 증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네,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이제 세 가지로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네 가지가 나왔었어요.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런데 이걸 빼고 복합성, 절박성, 역류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어렵지 않죠. 복합을 올리는 행동들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을 복합성 요실금. 절박은 소변을 보려고 갔는데 보고 싶은데 바로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싸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죠. 절박한 상태죠.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은 일단 가득 찼어요.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더 가득 차겠죠.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게 역류해가지고 방울방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류성, 역류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면 역류성 요실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면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종류별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니까 이제 방광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됐고 골반 근육 조절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케어로 할 수 있는 케어는 연관해서 뭐가 있느냐? 물을 많이 먹어서 방광이 담아줄 수 있는 그 기능을 늘려주는 거, 용적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을 해주면 아무래도 골반 근육 지탱해줄 수 있는 방광을 지탱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더라. 그렇고 여기서 이제 관련 요인 중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시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질병에 대해서 먹는 약물 때문에도 이런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에 이제 3번 보시면 뭐 질병을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제 약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변비도 있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고 여기 요실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요인이 변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뇨생식기이기 때문에 변비는 소화기가 아니야 하고 이제 안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비를 기억하셔갖고 변비가 해소되면 요실금 해소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변비가 있으면 또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복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변을 넣기 위해서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요도가 확장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변비에 따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수분은 많이 섭취해줘야 되니까 두 가지 다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실금의 원인이 남자는 절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고 여자는 개정돼서 나왔어요. 요로 감염, 요도가 짧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돼서 거기 역류해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균이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요도, 그 다음에 방광, 방광 위에 요관, 신장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균이 역류하게 되면. 그래서 요로 감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압상승. 왜냐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복부 비만이 많으니까.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원인이 개정이 됐습니다. 남성은 절선 비대증 때문에 요실금이 오고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된 원인으로 올 수가 있다.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는 바뀌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의미 기억을 하시고 161페이지에 치료 및 예방 보시면 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그 개정이 됐던 건 뭐냐면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들하고 같이 하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뭐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다. 뭐 스쿼시 자세라든지 누워서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법이다. 이런 것을 항상 15회씩 해서 2번씩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하시면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치료 및 예방 중에서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비만을 줄이는 거죠. 복부 비만을
줄이는 거. 그래서 체중 조절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정리는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죠. 전립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다 고를 수 있어요.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으면서 위로는 방광을 눌러요. 그러니까 방광 아래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커진대요. 그래서 방광을 누르게 되면 자꾸 마려운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162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 요인은 원인은 뭔가 이거죠. 그랬더니 일단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보인다. 여성 호르몬이 진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분들이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건 다 알겠는데 여성 호르몬 증가라고 나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런 불균형 때문에 오는구나.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된 것처럼 지금 몸이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고르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중복된 부분이, 일단 고갑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은 다 여성, 남성한테 똑같이 있는 요실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고갑성에. 그리고 그 비만에 관련해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결국에는 이 비만을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연관해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건데, 1번 관련 요인에서 1번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 등이 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했고요. 증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모든 노인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들 한 40대 중반부터 전립선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유전자 비화돼. 아버지가 만약에 전립선이 크셨고 좀 일찍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했다 그러면 남자들도 조금 나이대가, 연령대가 빨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게 되면 커지게 되면 붓게 되죠. 부어서 요도를 누르게 되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걸 넣기 위해서 힘을 줘야지 나오니까, 사실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뚝뚝 끊어지는 오줌이에요. 예, 힘을 줄 때만 나오니까 힘을 주지 않을 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뚝뚝 끊어지는 오줌이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그 안에 항상 이제 소량의 소변이 있거든요. 그 마려운 거죠. 잔뇨감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화장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시간 이내에 2시간 이내에 소변이 다시 마렵대요. 이거를 빈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빈뇨의 뜻이 24시간 했을 때 8시간 이상, 8번 이상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을 빈뇨라고도 하지만, 배뇨 후에 이제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것들을 우리는 다시 또 빈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긴박뇨는 뭐냐면 아까 절박뇨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밤에 자꾸 방광을 누르니까 자꾸 소변을 밤에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취침 전에 물을 조금 조율해 주는 게 좋죠. 낮 동안은 대신에 방광의 그 저장 능력을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 낮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만 취침 전에는 조금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개정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는 이 그림이 나왔어요. 증상들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요 가능성이, 왜냐면은 완전히 그게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너무 많이 부어서 눌러서 요도가 길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차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임산부같이 이렇게 아랫배서부터 이렇게 불러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소변을 빼줘야지 바깥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류돼서 감염이 되겠죠, 신장까지. 그래서 소변을 정기적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장까지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손상을 치료하고요.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전립선 절제술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심하면 약물로 조절하다가 모든 질병 마찬가지로 약물로 조절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심하면 수술하는 것이 수술을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으로 모든 문제를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음주가 안 좋은 이유, 절선 비대증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절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저께 보통은 이제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편분한테 절선 비대증 증상을 많이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따뜻한 이제 반신욕이라니까 좀 따뜻하게 조금 해주면 혈액순환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저귀를 아주 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뭐 체열하지만 걸을 수 있다면 낮에는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이것도 맥락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데, 기저귀는 환자를 퇴행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모멸감을 느끼겠지만 화장실 안 가고 누워서 기저귀에다 계속 보는 버릇을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항상 잔존 기능이란 거 살려줘야 돼요. 남아있는 기능들을 살려줘야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내가 귀찮다고 채워버리면은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지만 환자분들이 완전히 갓난아기가 되는 거죠. 퇴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저귀는 처음부터 채우지 않아요. 그리고 꼭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채우지 않죠. 네, 밤에는 채우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실습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소변을 못 보면은 우리가 만져지는 게 있어요. 방광이 만져지거든요. 방광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가 이게 잡혀요. 뼈 위에 이렇게 상부 쪽에 이렇게 만져지면 여러분들 여기 누르면 마려 줌이. 그래서 치골이라는 뼈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내가 직접 환자분이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2교시 시험 문제예요. 이제 유형 그렇게 식으로 나왔지만 2교시를 먼저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거 해부학적 위치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질병인지 알아야지만이 2교시에서 치골 상부를 눌러줘야지 효과가 소변이 눕기 힘든 환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부터 하게 되면은 쉽게 기억력이 오랫동안 남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시는 좀 따로 하면서 앞에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씩은 복습해 나갈 거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한 20분 정도 쉬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궁골격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